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출근하겠습니다. 김수진은 전화를 끊고 작은 원룸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학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29의 나이, 특임대 전역 후 2년째 이어지는 임시직 생활이었죠. 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정식 교사 자리는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기간제라는 꼬리표가 붙은 채로 이 학교 저 학교를 전전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매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도 지쳤지만 무엇보다 불안정한 미래가 김수지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수지는 검은색 운동복 상하의를 입고 학교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상업고등학교라는 간판 아래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몰려들고 있었어요. 교복 치마를 짧게 줄인 여학생들, 넥타이를 풀어 헤친 남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아예 교복을 제대로 입지도 않은 채 등교하고 있었죠. 김수지의 걸음걸이는 특임대 시절부터 몸에 배인 습관 때문에 여전히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교문을 지나면서 김수지는 이 학교의 분위기를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들과는 확연히 다른 무질서함이 느껴졌어요.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학생들, 계단 참에 앉아 담배를 피우려는 듯한 몸짓을 보이는 아이들까지. 김수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을 관찰하며 걸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처음이 아니었죠. 다만 매번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실에 들어서자 중년 여직원이 고개를 들어 김수지를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서류를 건네며 한마디 덧붙였어요. 체육교사요? 여기서 3달 넘기는 체육교사 못 봤어요. 아이들이 워낙 각오는 하고 오셨죠? 김수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서에는 3개월 단위 갱신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벌써 몇 번째 보는 문구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변화가 없었죠. 오랜 군 생활이 김수지에게 남긴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절제력이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김수지는 자신이 담당할 학급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2학년 5반부터 8반까지 총 4개 반의 체육 수업을 맡게 되었어요. 각 반마다 30명 안팎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실 직원은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수지를 바라봤어요. 마치 곧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체육관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김수지는 벽면 곳곳에 낙서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욕설과 함께 교사들을 비하하는 내용들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체육쌤 또 바뀜 키읔키읔 나는 글귀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수지는 그 글귀를 보며 이전 교사들이 어떤 상황에서 떠났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동시에 자신도 그런 운명을 맞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자 바닥 여기저기에 과자 봉지와 음료수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농구대 밑에는 담배꽁초까지 버려져 있었어요. 김수지는 천천히 체육관을 한 바퀴 돌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벽면에는 농구공을 던져 만든 듯한 검은 자국들이 여러 개 남아 있었고 바닥 곳곳에는 껌이 딱딱하게 굳어붙어 있었어요. 락커실 문을 열어보니 더욱 심각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벽면에 구멍이 뚫려 있고 바닥에는 정체불명의 액체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락커 문들은 대부분 부서져 있거나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김수지는 락커 하나하나를 열어보며 상태를 확인했어요. 사용할 수 있는 락커는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김수지는 체육관 중앙에 서서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3달간 아이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묘한 각오가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김수지는 입술을 꽉 다물고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첫 수업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김수지는 2학년 5반 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만으로도 교실 안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큰 소리로 떠드는 목소리,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간간이 섞여 나오는 욕설들. 김수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첫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끄럽던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수지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은 불과 3초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한 남학생이 동료를 팔꿈치로 찌르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수지가 교단 위로 올라가 칠판에 자신의 이름을 적기 시작하자 교실 뒤쪽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하품을 했습니다. 일부러 소리를 내는 것이 분명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그 소리에 맞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수지라는 두 글자가 칠판에 새겨지는 동안 교실 안의 웅성거림은 점점 더 거세져 갔어요. 반장으로 보이는 학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학생이었어요. 그는 책상을 발로 가볍게 차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쌤 기간제라며? 지나가는 거 아니야? 교실 안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김수지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맨 뒤에 앉은 여학생은 아예 대놓고 웃으며 친구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김수지는 그 학생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표정의 변화는 전혀 없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출석부를 펼치고 천천히 학생들의 이름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반장 학생의 이름 옆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출석 점검이 시작되자 학생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름이 불려도 대답하지 않거나 대답하더라도 건성으로 중얼거리는 수준이었어요. 한 학생은 아예 엎드려 잠을 자는 척했고 또 다른 학생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김수지가 그 학생의 이름을 두 번째 부르자 주변 친구들이 그를 깨워줬지만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뒷자리에서는 과자 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과자를 씹으며 김수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교실 한쪽에서는 카드 게임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김수지가 그쪽을 바라보자 학생들은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내며 카드를 섞었어요. 김수지는 모든 출석을 마친 후 출석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봤어요.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관찰하며 기억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도발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들의 얼굴은 더욱 자세히 살펴봤어요. 체육복에 대해 묻자 학생들의 반응은 더욱 적극적인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친구들을 보며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체육복? 우리가 왜 가져와야 해요? 다른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지며 김수지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김수지는 그 순간에도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출석부를 꽉 쥐고 있었어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신이 났는지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어요.
수업 종료 5분 전 김수진은 칠판에 다음 시간 준비물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학생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대담해진 한 남학생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쌤, 우리 체육 안 해도 되죠? 어차피 석 달 후면 또 바뀔 건데. 교실이 폭소로 가득 찼습니다. 김수진은 그 학생의 이름도 수첩에 적어 넣었어요. 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우르르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수진은 혼자 남은 교실에서 칠판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녀의 턱선이 미세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수진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와 똑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들, 벽면의 낙서들. 김수진은 관리실에서 청소 도구를 빌려왔습니다. 걸레와 쓰레바지, 그리고 오래된 스크래퍼까지. 체육관 바닥에 붙어 있는 껌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스크래퍼로 조심스럽게 긁어내는 그녀의 손동작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정밀함이 몸에 배어 있었죠. 20분 만에 체육관 바닥이 말끔해졌어요. 첫 번째 수업 시간, 2학년 5반 학생들이 체육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체육복을 입고 온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대신 교복 바지를 걷어 올리거나 치마를 묶어서 올린 채로 들어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아예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김수진은 체육관 중앙에 서서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어요. 학생들이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학생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일렬로 서세요. 김수지의 목소리는 어제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단단했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킥킥거렸어요. 도한결이라는 이름의 반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제 가장 도발적이었던 그 학생이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뭘 보여줄까? 기간제 쌤의 진짜 실력? 다른 학생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도한결은 김수지를 정면으로 향하며 촬영을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김수지의 눈이 도한결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김수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도한결을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그녀의 시선은 마치 레이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도한결이 무의식적으로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촬영은 여기서 끝. 김수지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였어요. 도한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반항적인 표정을 지으며 휴대폰을 내리지 않았어요. 김수지는 도한결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키는 도한결보다 작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거대해 보였어요. 체육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도한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적인 눈빛으로 김수지를 노려봤어요. 다른 학생들도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수지는 체육관 구석에 있던 줄넘기들을 가져와 학생들 앞에 놓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줄넘기들이었어요. 오늘부터 체력 측정을 시작합니다. 줄넘기 1분, 팔굽혀펴기 최대한, 윗몸 일으키기 1분.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체육복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김수지는 그 학생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참여하지 않으면 수행평가 0점. 수행평가라는 단어에 학생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무리 기간제 교사라도
성적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도한결이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전적인 눈빛으로 김수지를 바라봤어요. 만약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김수지는 도한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 해봐. 그럼 알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위협이 아닌 확신에 가까웠어요. 도한결은 순간 주춤했습니다. 김수지의 눈에서 본 것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학생들은 하나둘 줄넘기를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하는 티를 냈지만 김수지가 스톱워치를 들고 진지하게 시간을 재는 모습을 보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교복 바지가 찢어질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학생들, 구두를 벗고 양말만 신고 뛰는 학생들까지 나타났습니다. 1분이 지나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났어요. 김수지는 각 학생의 기록을 꼼꼼히 적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수첩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체력 수준이 정확히 기록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김수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부터는 체육복 착용이 기본입니다. 준비 안 된 학생은 체육관 청소로 대체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체육관을 빠져나간 후 김수지는 혼자 남아 수첩을 정리했습니다. 각 학생의 이름 옆에는 체력 수준뿐만 아니라 태도와 반응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도한결의 이름에는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김수지가 교무실에 도착하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몇몇 교사들이 휴대폰을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어요. 김수지가 자리에 앉자 옆자리 국어교사가 다가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틱톡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제목은 이달의 체육쌤 코스프레 키읔키읔키읔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김수지가 호루라기를 불며 학생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편집이 악의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수지의 진지한 표정만 클로즈업하고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보여주었어요.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군대 아니고 학교잖아 키읔키읔 기간제 주제에 설친다. 얘네 학교 쌤들 다 이상한가. 조회수는 벌써 3,000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김수지는 무표정으로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마지막에 도한결의 얼굴이 살짝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가 촬영한 것이 분명했어요. 교무실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몇몇 교사들이 김수지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한 선배 교사가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기간제는 애들 다루는 법을 몰라. 김수지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영상을 캡처해서 인쇄기로 향했습니다. A사 용지에 댓글까지 포함해서 모든 내용을 출력했어요. 첫 번째 수업 시간, 2학년 5반 학생들이 체육관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참고 있었어요. 도한결은 특히 으스댔습니다. 영상이 화제가 되자 자신이 마치 영웅이라도 된 듯한 표정이었어요. 김수지는 평소와 같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큰 소리로 떠들며 친구들에게 영상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습니다. 도한결이 앞으로 나서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회수가 5,000을 넘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김수지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수진은 가방에서 인쇄한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씩 학생들의 개인 사물함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당황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올린 영상과 댓글들이 고스란히 인쇄되어 있었거든요. 각자의 이름과 함께 말이에요. 학생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익명으로 놀리는 기분이었는데 이렇게 실명으로 드러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종이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김수지가 강력한 접착 테이프로 붙여놓았어요. 도한결이 여전히 건방진 표정으로 항의했습니다. 재미있어서 올린 것뿐이라며 변명했어요. 김수지는 도한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남을 조롱하는 게 재미야? 김수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기간제든 정교사든 선생님은 선생님이야. 하지만 너희는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구나. 학생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면 대응하는 교사는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기간제 교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김수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책임이라는 단어를 몸으로 배울 거라고 했어요. 다음 수업부터는 전원 체력 측정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줄넘기가 아니라 진짜 체력 측정이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김수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체육관 벽면에 큰 종이를 붙였습니다. 체력 측정 기록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모든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고 각 종목별 기록을 적을 칸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학생들을 한 명씩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학생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김수진은 한마디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관찰하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학생들은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이제까지 만난 교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우르르 체육관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도 계속 김수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부는 여전히 조롱했지만 몇몇 학생들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수지는 혼자 남은 체육관에서 기록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특임대 시절의 차가운 결의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수업 시간, 김수지는 체육관에 미리 준비해둔 기구들을 배치했습니다. 스톱워치, 줄자, 그리고 체력 측정용 매트까지 모든 것이 군대식으로 정확하게 배열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이 체육관에 들어오자 분위기부터 남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체육복을 입고 왔어요. 어제의 일로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도한결을 비롯한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교복 차림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복종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수진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렬로 섰어요. 하지만 도한결과 그의 무리들은 체육관 구석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체력 측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수진은 각 종목마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팔굽혀펴기는 정확한 자세로, 윗몸 일으키기는 무릎을 90도로 굽히고, 줄넘기는 연속으로 끊지 않고, 이제까지의 대충대충 하던 체육 수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팔굽혀펴기에서부터 학생들은 고전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학생들은 5개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수진은 냉정하게 기록을 적어 나갔어요.
부정확한 자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한결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건방진 표정으로 매트에 엎드렸어요. 첫 번째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지만 팔꿈치가 제대로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김수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어졌어요. 도한결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자세가 엉망이었습니다. 다시 김수지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도한결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이 창피했거든요. 10번째 시도에서 도한결은 갑자기 매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담배를 피우던 것이 영향을 미친 듯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김수지는 즉시 도한결에게 다가가 등을 가볍게 두드려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병을 건넸어요. 도한결은 당황한 표정으로 김수지를 바라봤습니다. 방금까지 냉정하게 다시 하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도와주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른 도한결에게 김수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힘든데 내 부모는 매일 야근하며 너를 위해 일하신다. 존중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도한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김수지의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그 말을 듣고 숙연해졌어요. 수업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하던 학생들도 점점 진지해졌어요. 김수지가 각자의 기록을 정확히 재고 피드백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수지가 각 학생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체력이 약한 학생에게는 조금 더 여유를 주고 잘하는 학생에게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한 것은 성실한 태도였어요. 수업 중간에 교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수지의 수업 참여율이 전 학년을 통틀어 가장 높다는 보고였어요. 다른 교과목에서는 잠을 자거나 딴짓을 하던 학생들이 체육 시간만큼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도한결이 김수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쌤, 제가 올린 영상 지울까요? 김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대로 두어라.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니까. 도한결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고개를 숙이고 체육관을 나갔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체육관을 나가면서 김수지에게 작은 목례를 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교사에게도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김수지는 혼자 남은 체육관에서 오늘의 기록들을 정리했습니다. 각 학생의 체력 수준뿐만 아니라 태도의 변화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특히 도한결의 이름 옆에는 변화 가능성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운동장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수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지 이틀 후 김수지는 교무실에서 급작스럽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교장실로 오라는 지시였어요. 복도를 걸으며 김수지는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장, 교감, 그리고 한 명의 학부모. 중년 여성이었는데 명품 핸드백을 무릎에 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김수지 선생님 앉으세요. 교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피곤해 보였어요. 김수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학부모가 즉시 말을 시작했어요. 도대체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가 집에 와서 토하고 열까지 났어요. 도한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 항의했어요. 아이를 군인처럼 다룬다고 기간제 주제에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김수지는 조용히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표정의 변화는 없었어요. 교장이 중재하려고 했지만 도한결 어머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업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수지가 차분하게 말하며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지난 2주간의 모든 수업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각 학생별 참여도, 체력 측정 결과, 그리고 개별 피드백까지. 도한결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 자료들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지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자신의 아들이 수업에 얼마나 성실하지 못했는지, 다른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틱톡 영상 관련 자료를 보여주자 도한결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교사를 조롱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퍼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처음 보는 건데요. 도한결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김수지는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줬어요. 도한결의 체력 상태, 수업 태도, 그리고 최근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교장이 자료들을 넘겨보며 감탄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세밀하고 체계적인 수업 관리는 처음 봤거든요. 특히 각 학생의 개별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 방법을 적용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하네요. 나도 옛날에 군대를 나왔지만 이 정도로 체계적인 관리는. 교장의 말에 교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한결 어머니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기간제 교사를 무시하려 했지만 이렇게 전문적인 자료를 보니 할 말이 없었거든요. 김수지는 마지막으로 도한결의 최근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업 참여도가 높아졌고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있다고 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도한결 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항의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 말만 듣고 너무 성급했네요. 김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당연한 거니까요. 교장실을 나서면서 도한결 어머니가 김수지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 교육에 더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수지가 교무실로 돌아오자 다른 교사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간제라고 무시하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특히 젊은 교사들은 김수지의 수업 관리 방법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몇몇 교사들이 김수지에게 다가와 조언을 구했어요. 문제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수업 자료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김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하지만 김수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진심으로 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이 이 학교에서 계속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였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 도한결이 체육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새 체육복이었어요. 그리고 수업 내내 진지한 태도로 참여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그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도한결이 김수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쌤, 우리 엄마가 많이 화났어요? 김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너를 걱정하시더라. 좋은 부모님을 두었구나. 도한결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부모를 귀찮게만 생각했는데 김수지의 말을 듣고 나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계약 기간이 어느새 마지막 줄을 맞았습니다. 김수지는 평소와 같이 이른 아침 체육관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체육관 바닥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어제 수업이 끝난 후 누군가 청소를 해놓은 것 같았어요. 벽면의 낙서들도 대부분 지워져 있었습니다. 김수지가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락커실을 확인해 보니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서진 락커들이 수리되어 있고 바닥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분명 학생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 2학년 5반 학생들이 체육관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있었어요. 심지어 운동화까지 새로 산 학생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김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3개월 전 첫 수업 때와는 너무나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김수지는 마지막 수업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긴 줄을 그어 놓았어요. 출발선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어요. 이제는 김수지의 수업 방식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김수지는 학생들을 출발선 앞에 세웠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김수지가 떠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막상 확인하니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김수지는 지난 3개월을 되돌아보며 학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출발선을 가리키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모두가 똑같이 달릴 수는 없다. 하지만 출발선은 스스로 정해야 한다. 학생들은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김수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이 선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앞으로 어떤 선생님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스스로 출발점을 정하고 달려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에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도한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거든요. 김수지는 각 학생에게 작은 종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개인 기록과 함께 격려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모든 학생,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개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김수지가 밤늦게까지 준비한 것이 분명했어요. 도한결의 종이에는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 힘을 좋은 곳에 사용하라는 격려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한결이 종이를 보더니 눈물을 훔쳤어요. 자신을 이렇게 봐주는 어른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김수지는 학생들과 함께 마지막 운동을 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함께하는 운동이었어요. 릴레이를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팀을 이뤄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 운동을 싫어하던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체육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공을 제자리에 놓고 매트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어요. 김수지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도한결은 체육관 창고까지 들어가서 구석구석 먼지를 닦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따라서 도왔어요. 모든 정리가 끝나자 학생들이 김수지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체육관을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여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정말 가느냐고 물었을 때 김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김수지는 학생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한 3개월이었다고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종이 울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수지가 먼저 체육관을 나섰어요. 학생들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김수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먹먹했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특임대를 전역할 때도 이렇게 아쉽지는 않았거든요. 단순한 계약 관계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새 진짜 사제지간이 되어 있었어요. 교무실에서 김수지는 마지막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수업 기록들을 후임 교사를 위해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어요. 각 학생의 특성과 지도 방법까지 상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다음 교사가 좀 더 수월하게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오후에 몇몇 교사들이 김수지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기간제라고 무시하던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한 선배 교사는 정말 고생했다며 이런 선생님이야말로 정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김수지는 학교를 뒤돌아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저 임시로 거쳐가는 일터였는데 이제는 아쉬운 곳이 되어 있었어요.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학생들도 그리고 자신도 말이에요. 김수지가 떠난 다음 날 아침 체육관은 다시 적막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임시교사가 문을 열고 들어섰지만 뭔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벽면 한쪽에 손글씨로 쓰인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김수지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귀였어요. 누가 언제 썼는지는 몰랐지만 글씨체로 보아 여러 명이 함께 쓴 것 같았습니다. 2학년 5반 교실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침부터 시끄럽게 떠들던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도한결은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첫 번째 체육 시간, 학생들은 모두 체육복을 입고 체육관에 모였습니다. 새로운 교사가 간단한 자기소개를 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김수지와 비교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몇몇은 대충대충 참여했고 일부는 아예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도한결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에 참여했어요. 새로운 교사가 팀을 나누어 게임을 시키자 도한결이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전처럼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그런 도한결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 도한결은 혼자 운동장을 돌고 있었습니다. 김수지가 마지막 수업에서 그어놓은 출발선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몇몇 친구들이 다가왔지만 도한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난 후 도한결은 체육관 창고 정리를 자청했습니다. 새로운 교사가 놀라워했지만 도한결은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김수지가 가르쳐준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도한결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김수지를 조롱했던 틱톡 영상이 여전히 올라가 있었어요. 조회수는 10,000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도한결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영상을 삭제했어요.
대신 새로운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도한결은 체육관에서 모래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김수지가 가르쳐준 훈련 방법이었어요. 땀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이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담았어요. 영상 마지막에 도한결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선생님이었고 우린 배웠다. 존중은 실력이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3개월의 모든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 도한결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영상이 올라가자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다른 학생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같은 반 친구들, 그리고 김수지를 알던 다른 반 학생들까지 댓글들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한결 진짜 달라졌네. 나도 김쌤 보고 싶다. 우리도 열심히 하자. 예전처럼 조롱하는 댓글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응들이었어요. 김수지의 영향력이 도한결을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도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교무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김수지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였어요. 소문이 났는지 여러 학교에서 김수지에 대한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교장은 주저없이 김수지를 추천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김수지의 흔적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2학년 5반 학생들의 다른 과목 수업 태도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무시하는 일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담임교사는 그 변화에 놀라며 체육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요. 도한결은 학급 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진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약한 친구들을 도와주고 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도한결과 몇몇 학생들이 체육관 벽에 붙어 있던 김수지의 격려 메시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낡아서 글씨가 희미해져 가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그 내용을 공책에 적어두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김수지는 새로운 학교에서 정식 교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이 예전 학교에 전해지자 학생들이 기뻐했어요. 도한결은 친구들과 함께 축하 메시지를 적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수지가 가르쳐준 것들을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는 다짐과 함께요.